여러분들은 믿기시나요? 우연히 SNS에서 본 영상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 힘든 생활을 한국의 진돗개와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 미첼이고 저는 7살 때부터 간지를 앓고 있어요. 벌써 15년째네요. 매일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모든 일을 계획해야 하고 언제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평범한 화요일 저녁 아이오와주 메이슨시티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아요. 인구가 2만 7천 명 정도 되는 곳이라서 가끔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간질 있는 그 여자애로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정말 빨리 퍼지잖아요. 제가 3학년 때 학교 연극 도중에 처음 발작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숲을 주제로 한 뮤지컬에서 나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죠. 한순간은 잎사귀 가지를 흔들면서 흔들거리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무대 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언제 발밑에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요. 좋은 날도 있어요. 제 상태를 거의 잊을 정도로요.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발작 전조 증상이 느껴져요. 우리는 그걸 오라 라고 불러요. 머릿속에 뭔가 뭉툭한 느낌이 드는 마치 오래된 TV의 잡음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러면 저는 얼른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죠. 저는 메이슨시티 공립도서관에서 일해요. 책들 사이에서 의자에 앉아 다른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곳이죠. 제겐 딱 맞는 직장이에요.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친절한 동료들이 항상 옆에 있거든요. 제가 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참고 자료 데스크 뒤예요. 오후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데 그때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날 화요일, 저는 근무를 끝내고 아파트에 짙은 파란색 소파에 몸을 말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 곁에서는 주황색 털을 가진 고양이 찰리가 골골거리면서 잠들어 있었죠. 제 작은 거실은 엄마가 자꾸 집을 좀 밝게 꾸며보라 면서 주는 화분들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하시지만 저는 혼자 잘 지내는 법을 익혔어요. 비상팔찌도 있고 핸드폰에는 약 복용 일정도 저장돼 있고 아파트 여기저기에는 안전장치도 마련해뒀거든요. 그날은 바쁜 하루를 보낸 뒤 틱톡을 보면서 멍하니 쉬고 있었어요. 학생들 연구과제 찾는 걸 도와주느라 정신없었거든요. 피드는 평소처럼 요리 영상, 웃긴 고양이들, 춤추는 사람들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화면 속에는 하얗고 갈색이 섞인 개가 자랑스럽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어린 여자아이 곁에서 보호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큰 개가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자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람 누나를 지키는 진돗개. 뭔가 그 개한테 끌려서 스크롤을 멈추게 됐어요. 그냥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뾰족한 귀와 우아한 자태가 멋있긴 했지만 그 개의 움직임에서 뭔가 확신과 사명감이 느껴졌거든요. 진돗개는 짖지도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이와 위협 사이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막아줬어요. 몸짓만으로도 말하듯이요. 내가 여기에 있어. 이 아이를 해칠 수 없어.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진돗개의 눈은 어떻게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집중돼 있는지, 아이의 움직임에 딱 맞춰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우아한 보호의 춤 같았어요. 그리고 두 배는 더 큰 개를 마주하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끼며 댓글 창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가족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위험에 대해 6번째 감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들요. 그중 한 댓글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진돗개는 제가 불안 발작이 오기 전에 알려줘요. 이런 개들은 그냥 알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요. 진짜 밝고 멋진 희망이요. 이런 개가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를 유리병처럼 다루지 않으면서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찰리는 제가 그의 낮잠을 방해한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손가락은 이미 Korean Gender Dog 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있었거든요. 이 단순한 검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모험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스스로에 대해
충성심에 대해 그리고 약점이 아닌 강점을 알아봐주는 보호자에 대해 가진 모든 생각을 흔드는 여정 말이에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동안 저는 더 깊이 검색에 빠져들었어요. 새로운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한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능성에 대해 꿈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에서 봤던 진돗개가 계속 생각났어요. 퇴근하고 나면 매일 밤 이 멋진 동물들에 대해 더 알아보느라 시간을 보냈죠.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 화면이 빛났고 한국의 국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봤어요. 진돗개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품종이라는 거 알아요? 다음 날 도서관에서 동료 사라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는 피곤한 얼굴로 예의상 웃었지만 제가 걔 얘기만 계속하니까 좀 질린 눈치였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알면 알수록 진돗개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진돗개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어요. 중간 크기의 몸집에 뾰족한 귀, 그리고 등 위로 물음표처럼 말려 올라간 꼬리를 가진 특별한 개였죠. 털 색깔도 다양했어요. 흰색, 황색, 회색, 검정색까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진돗개의 성격이었어요. 진돗개는 정말 똑똑한 걸로 유명합니다. 명령을 빠르게 배우고 평생 기억해요. 한국의 한 진돗개 번식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 말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저는 제가 가진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힘든 순간에 도와줄 똑똑한 동반자가 필요했거든요. 그 웹사이트에는 진돗개가 주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고도 적혀 있었어요. 진돗개가 당신을 선택하면 평생 동안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련했어요. 저는 간질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마치 깨질 것처럼 여기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라면 저를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돗개는 저를 지켜주고 곁에 있어주고 제게 필요한 힘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돗개를 입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진돗개를 기르는 번식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진돗개는 한국에 살고 있었고 한국 정부가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살아있는 보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진돗개를 국제 입양하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절차도 엄격했고 여러 규정과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낙담되기보다는 더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원래부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익숙했거든요. 이번 일도 하나의 도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한국의 여러 보호소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어요. 안녕하세요, 보호소 관계자분들께.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이메일에 제 간질에 대해 솔직히 썼어요. 때때로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왜 진돗개가 제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는지 설명했어요. 제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진심으로 털어놨죠. 어떤 보호소는 답변이 없었고 어떤 곳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시도했어요. 3주 뒤 서울의 해피포우스 보호소에서 이메일이 왔을 때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읽었고 저를 입양자로 고려해볼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이메일을 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엘리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몇 마리의 진돗개를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견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돗개를 키우려는 입양자가 그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구사항 목록이 길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개를 키우기에 충분한 재정적 여유 증명하기, 집과 마당 사진 및 영상을 보내기, 상세한 돌봄 계획 작성하기, 한국 문화와 진돗개 역사 배우기, 진돗개의 행동과 훈련 요구사항 이해하기, 몇 번의 화상 면접 통과하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요구사항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설렜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작은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모든 방에 영상을 찍었어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의 반려견이 온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죠. 언니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겨우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느 날 언니가 물었어요. 근처 보호소에서 그냥 데려오면 되잖아. 하지만 이건 그냥 개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줄 동반자를 찾는 일이었죠. 말이 필요 없는 이해를 해줄 존재요. 무서운 순간에도 제 곁에 있어주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기뻐해줄 존재요. 매일 밤 진돗개가 제 삶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공원에서 같이 걷고
저를 주시하며 지켜봐주는 그들의 경계심 어린 눈빛을 떠올렸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친구를 꿈꿨어요. 드디어 해피포우스 보호소에서 첫 화상 면접 일정이 잡혔을 때 저는 밤새 준비했어요. 집을 또 한 번 청소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예상 질문에 답하는 연습까지 했죠. 이건 단순히 걔를 입양하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라 제 삶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화상 통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온라인으로 산 작은 옥 펜던트를 만졌어요. 한국 가게에서 샀는데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거든요. 컴퓨터 화면 속 제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보였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을 꼭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하고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거였죠. 아침 햇살이 커다란 터미널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근처 카페에서 나는 커피와 갓 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국어로 주고받는 다정한 인사말 소리가 공항의 소란스러움과 어우러져 들려왔어요. 톰슨 씨? 누군가 부드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몇 달 동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쉼터의 코디네이터인 김 선생님이 계셨죠. 노란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는데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니신 분이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김 선생님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의 예절 동영상을 떠올렸어요. 쉼터로 가는 길은 서울의 바쁜 거리들을 지나쳤어요. 차 창문에 코를 가까이 대고 창밖 풍경을 구경했죠. 높은 아파트 건물들,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음식을 파는 거리의 상인들,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고찰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가는 길에 보이는 주요 건물들을 가리키며 각 동네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진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운전하시면서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개가 아니고 우리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죠. 충성심, 용기, 지혜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서 룸미러로 제게 살짝 눈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자를 신중히 고르는 이유랍니다. 쉼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소나무로 뒤덮인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콘크리트로 된 우리 대신에 넓은 야외 공간이 있어서 개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실내에는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 새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스카이는 이쪽에 있어요. 김 선생님이 돌길을 따라 저를 안내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 금지. 처음엔 눈을 바로 마주치지 마세요. 스카이가 먼저 다가오게 해야 해요. 스카이에 우리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봤어요. 햇살 아래서 빛나는 듯한 크림색 털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개였어요. 쫑긋 선 귀와 우아하게 말린 꼬리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이 제 숨을 먹게 했어요. 깊은 황금빛의 눈은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조용히 지켜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스카이는 움직임 하나 없이 저를 가만히 응시했어요. 제가 배웠던 걸 떠올리며 우리 박 벤치에 천천히 앉아 몸을 약간 옆으로 틀었어요. 제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김 선생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도 느껴졌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뛰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카이가 한 발 앞으로 내디뎠고 또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신중했어요. 우리 가까이 다가오더니 코를 철망에 대고 제 주변 공기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작은 놀람의 소리를 내셨어요. 스카이는 보통 손님들에게 마음을 여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김 선생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얻은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우리에 댔어요. 스카이는 잠시 손을 살피더니 코로 제 손가락 끝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마치 스카이가 제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은 어떤 인식 같은 거였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매일 쉼터에서 스카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들고 그의 우리 근처에 앉아 제 고향 이야기, 간질병으로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스카이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눴어요. 스카이는 머리를 약간 기울인 채 제 이야기를 마치 다 이해한다는 듯 집중해서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진도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특별한 식단, 운동량,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진도는 아주 자존심 강한 개들이에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해야 해요. 스카이를 만나지 않는 시간에는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푹 빠졌어요. 김 선생님이 진도 섬에 있는 진돗개 박물관에 데려가 주셔서 그 품종의 오랜 역사를 배울 수 있었죠. 마을을 지켜온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님들이 계신 절도 방문했어요. 그리고 스카이의 유산을 존중하고 싶어서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비 내리던 오후, 쉼터 사무실에서 김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김 선생님이 컵에 꿀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연락했을 때 사실 망설였어요. 많은 분들이 진돗개가 아름답고 독특하다는 이유로 원하지만 그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이번 주 동안 스카이와 함께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은 달라 보였어요. 당신과 스카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더군요. 그 다음 날, 처음으로 스카이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스카이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 바퀴 빙 돌더니 제 옆에 앉아 제 다리에 살짝 기대더라고요. 그 터치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마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우리 밖에서 지켜보던 김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일해온 세월 동안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전히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당신과 스카이는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 같네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갈 무렵 저는 단순히 한 마리의 안내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강인함, 충성심,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발견한 거였죠. 스카이는 단순히 저를 지켜주는 존재를 넘어 이러한 가치를 매일 상기시켜주는 존재,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 될 거였어요. 미국으로 떠나는 날 김 선생님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운데 저와 스카이는 서울에 있는 호텔을 나섰어요. 스카이의 황금빛 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주위를 예리하게 살폈어요. 제가 스카이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는데 다른 개들처럼 당기거나 끌지 않고 제 옆에서 딱 제 걸음에 맞춰 걸었어요. 스카이와 함께한 첫 주만에 제가 얼마나 특별한 개를 만났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스카이는 제 일상을 금방 파악했어요. 늘 그 영리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곤 했죠? 제가 피곤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고는 벤치나 조용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 쉬게 해줬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호텔 근처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면서 거리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따끈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스카이는 새로운 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지만 여전히 침착하고 집중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산책은 자전거 한 대가 인도를 쌩하고 지나가면서 깨졌어요. 자전거는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스카이가 이미 저와 자전거 사이로 몸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제 다리를 눌러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줬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스카이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스카이는 마치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하듯 저를 올려다봤어요. 스카이가 옆에 있으니 용기가 생겨서 이번엔 근처 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알록달록한 가판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신선한 채소부터 수제 공예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스카이는 혼잡한 시장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가며 저를 안전한 길로 안내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스카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걸음을 멈추고 감탄했어요. 진돗개 라며 그의 품종을 알아보고 칭찬했죠. 우리가 시장을 1시간 정도 둘러보고 있을 때 모든 게 갑자기 변했어요. 시장 한가운데쯤에 거리 공연자가 장비를 세우고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점점 붐비고 소음도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큰 소음과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이 항상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라서 불안감이 서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큰 소리가 났어요. 공연자의 스피커가 쓰러지면서 앰프를 통해 끔찍한 삐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웅성거렸고 그 갑작스러운 혼란이 제 몸을 긴장시키며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발작의 전조였죠. 하지만 스카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짖음은 공격적이거나 두려워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분명한 소리로 마치 저만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스카이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눈빛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혼란 속에서도 스카이는 저의 중심이 되어주었어요. 그는 제 다리를 꼭 붙들고 부드럽게 몸을 눌러주며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해줬어요. 스카이는 저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저를 소음과 군중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작은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고 시장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공기는 더 시원해졌어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스카이의 존재 덕분에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스카이는 제 몸 가까이 붙어 있었고 저는 스카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 익숙한 동작은 저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처음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바라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힘든 순간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파트너 말이에요. 호흡이 안정되고 발작이 올 것 같던 위기가 지나갔을 때 저는 스카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차올랐는데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스카이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따뜻한 스카이의 몸을 안으며 울먹이자 스카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넌 정말 대단해. 제가 영어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배운 한국어 단어를 써봤죠. 대단한. 그러자 스카이가 제 손을 한번 핥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반응했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라는 듯 말이죠.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스카이는 보호하듯 제 옆에서 사람들을 적당한 거리로 떨어뜨렸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딱 우리가 이 순간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걸 분명히 전달했어요. 근처 가게 문 앞에 있던 한 한국 할머니가 따뜻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며 뭔가 말을 건넸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따뜻한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카이가 그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생각했어요. 스카이는 당황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고 침착하고 집중한 상태로 저를 도와줬어요. 이건 단순히 훈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돗개라는 스카이의 본성과도 깊이 연결된 것이었죠. 그날 저는 스카이가 단순한 애완견이나 서비스견 이상의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스카이는 제 보호자이자 파트너 그리고 친구였어요.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매일 더 깊어지고 있었고 그건 신뢰와 이해로 이루어진 관계였어요. 스카이와 함께 걷는 동안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과 자신감을 느꼈어요. 스카이가 제 옆에 있으니 저는 단순히 간지를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발밑에 여행용 캐리어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스카이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작은 친구가 이미 한국에서 제 삶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진짜 시험은 우리가 집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스카이는 모든 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냄새도, 소리도, 한국의 건물과는 다른 미국의 집 모습까지도요. 스카이는 거실 창문 앞에 몇 시간씩 서서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때로는 꼬리를 흔들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이 새로운 사람들을 경계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보호소에서 받은 진도견을 잘 아는 훈련사 목록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스카이는 우리 사이에 서서 금빛 눈으로 마리아를 예의주시했어요. 마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도견이라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죠? 이제 저 경계를 풀어도 괜찮을 때를 가르쳐야 해요. 마리아와 함께하는 훈련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한국어가 아니라 서비스견과 보호자 사이의 신뢰라는 언어였죠. 우리는 명령어와 신호를 연습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스카이는 줄을 당기지 않고 제 옆에서 걷는 법,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침착하게 있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움직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본능 대신 제 필요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마리아가 발작 탐지 훈련을 도와줄 때였어요. 제 몸이 발작 전 겪는 화학적 변화를 흉내낸 특수한 냄새 샘플을 사용했는데 스카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것을 익혔어요. 진도견은 엄청 똑똑하거든요. 마리아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특별한 이유는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있어요. 단순히 명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 번은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랑 쇼핑카트가 너무 많아서 스카이가 불안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불안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습했어요. 조용한 시간대에 짧게 들르면서 시작해서 점점 더 붐비는 시간에도 적응해 나갔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우리 둘 다 자신감을 키워줬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날이 왔어요. 제가 부엌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소스가 막 끓기 시작했는데 제가 바지를 다지고 있을 때 스카이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구석에서 낮잠을 자던 스카이가 일어나서 제 다리에 코를 갖다 대는 거예요. 저는 요리 중이니까 살짝 밀어냈죠. 그런데 스카이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집안에서 거의 짖지 않는 아이가 한 번, 두 번 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 소매를 끌어당겼어요. 그때였어요. 머리가 멍해지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작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어요. 스카이는 즉각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어요. 뜨거운 스토브에서 저를 멀리 끌어내더니 몸을 이용해 저를 거실 카펫 쪽으로 유도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스카이가 제 옆에 자리 잡고 제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으로 지탱해줬어요. 눈을 떴을 때 스카이의 따뜻한 털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스카이는 내내 미동도 없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도마 위엔 여전히 바질이 남아있었고 소스는 아마 다 타버렸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처음으로 발작을 혼자 겪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회복하고 부엌을 치운 후 소파에 앉아 스카이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부드러운 귀를 쓰다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했어요. 이 강아지는 단순히 서비스견을 넘어 제 동반자이고 보호자이고 친구였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승리도 있었어요. 스카이는 이제 단순한 방문객과 낯선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엔 큰 소리로 짖어대던 모습도 사라졌어요. 아침에 저를 깨울 때도 조용히 침대 위에 앞발을 올리는 법을 익혔고 예전처럼 진도견 특유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발작을 경고하는 실력이 점점 더 나아져서 때로는 발작이 오기 15분 전에 경고를 주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벌 수 있었어요. 훈련사가 우리가 함께한 지 6개월 만에 집을 방문했을 때 스카이가 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돕는지 지켜봤어요. 제가 산만해질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 경계하며 저의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꾸준한 존재로서의 모습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두 분은 서비스견 팀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스카이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니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스카이가 과보호 본능을 드러낼 때도 있고 제 건강이 모든 걸 더 힘들게 만드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며 혼자일 때보다 훨씬 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스카이가 제 삶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창가 옆에 있는 스카이의 좋아하는 쿠션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황금빛 털이 아침 햇살을 받는 걸 보고 있으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믿기 힘들 정도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카이의 따뜻한 갈색 눈이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는 마치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제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요. 이제 스카이는 단순한 도우미견이 아니에요. 그는 제 곁에 항상 있는 친구이자 보호자이자 한때 닫혀있던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스카이랑 같이 동네 농산물 시장에 다녀왔어요. 스카이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 그런 곳에 나간다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복잡한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저에겐 너무 벅찼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카이가 곁에 있어서 그의 안정적인 존재 덕분에 북적이는 시장에서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었어요. 스카이의 털이 제 다리에 살짝 닿으면서도 그는 항상 제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요. 늘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저를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파시는 첸 아주머니는 항상 한국 배를 조금씩 챙겨주세요. 아주머니는 스카이를 한국에서 데려온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셔서 늘 웃으면서 이 특별한 아이를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세요. 스카이는 아주머니 손에서 배를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주 발길을 멈추곤 해요. 스카이의 매너를 보고 있으면 도우미견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친근할 수 있는지 느껴지죠. 일상에서 생긴 변화들이 아직도 놀라울 때가 많아요. 이제는 혼자 장을 보러 가거나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스카이는 제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면서도 제가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게 만들어줘요.
산책을 하다가 스카이가 발작의 조짐을 감지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요. 스카이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냥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저를 벤치나 조용한 곳으로 이끈 다음 제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눈을 맞추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지역 간질 지원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어느 날 커피숍에서 스카이를 본 누군가가 그의 한국어로 된 도우미견 조끼를 보고 물어보면서 시작됐어요. 그 대화가 이어져서 원래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초대를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항상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스카이가 제 의자 옆에 딱 붙어 앉아있으니 그의 따뜻한 존재감이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그 첫 모임에서 저는 스카이와 저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스카이를 처음 틱톡 영상에서 본 이야기, 한국으로 떠난 여정, 그리고 그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맨 앞줄에 앉아있는 12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제 말을 온전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마리아였는데 6개월 전에 간질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마리아가 엄마와 함께 제게 다가왔어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은 스카이에게 고정돼 있었죠. 모두 앞에서 발작을 일으킬까봐 무서워요. 제가 마리아 옆에 무릎을 꿇자 스카이가 마리아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부드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똑같이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손을 내밀어 스카이를 쓰다듬자 스카이는 조심스럽게 마리아의 손 아래에 고개를 댔어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스카이가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제가 말했어요. 용감하다는 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해보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옆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모든 걸 바꿔주죠. 마리아와의 대화는 제가 더 큰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스카이와 저는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학교에서 간질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초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스카이와 저는 교실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우미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도 가르쳤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리아의 엄마가 저희를 처음 만난 지 3주가 지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어요. 마리아가 학교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마리아가 반 친구들한테 당신과 스카이를 만난 이야기를 해줬대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학생회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는 이제 작은 마을을 넘어 퍼지고 있어요. 인근 도시의 사람들이 간질 지원 모임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와요. 그들 역시 자신만의 도우미견을 찾는 방법을 물어보죠. 저는 항상 한국의 진돗개와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그런 멋진 개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가끔 제가 배운 한국어 단어도 알려드려요. 예를 들면 용기라는 뜻의 용기, 나 친구라는 뜻의 친구 같은 단어요. 스카이 덕분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저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지난 주말에는 저희 동네 공원에서 작게 문화축제를 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도우미견을 통해 연결된다는 주제를 가지고요. 스카이와 저는 함께 어떻게 일하는지 시범을 보여줬고 지역의 한국인 가족들은 전통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놀고 스카이에 대해 질문하고 간질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벅찬 감사함을 느꼈어요. 지금 이 글을 제 일기에 적으면서 스카이는 제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여전히 묵직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가끔 그 틱톡 영상에서 진돗개를 처음 본 날 밤을 떠올려요. 그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세상 반대편에서 온 개가 제 간질을 관리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까지 줄 거라는 거요. 사람과 사람, 문화와 가능성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마다 스카이의 도우미견 조끼를 입혀줄 때면 한국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진돗개를 제게 맡겨줬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도와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스카이와 저는 이제 단순히 팀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이 얼마나 먼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앞으로의 미래에도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